안녕하세요, 에임레그즈입니다. 영상이 엄청 오랜만이죠. 3월달에 찍고, 그리고 3월달 초에 찍었나요? 아무튼 3월달에 영상을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하고 지금 이 앱글로그를 마무리를 하느라고 3월달을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완성을 해서 입고 왔고요. 요즘 날씨가 사실 이걸 입기에 날씨가 그렇게 추운 편은 또 아니라서 사실 지금 조금 덥네요. 조금 덥기는 한데 그래도 자랑하려고 입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떠진 것처럼 보이죠, 그쵸? 이거 스팀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름 핏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게 확실히 요크 스웨터라 그런가 목이 조금 많이 붓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도 그렇고 이게 그게 문제였었구나. 이게 제가 사용한 실이 여기 지금 새 무늬를 제외하고는 다 말라브리고를 썼어요. 근데 말라브리고가 슈퍼워시인 거는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슈퍼워시 실이어가지고 실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썼던 슈퍼워시들은 다들 약간의 늘어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탁을 하니까 길이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늘어나긴 했는데 여기 지금 요크 부분도 사실 살짝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떠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목을 치는 게 굉장히 심하지는 않고 목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떴었던 요크 스웨터는 근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레글런이 다 들어가 있긴 했었어서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소매 라인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거 도안대로 떴는데 제가 팔이 조금 긴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팔이 약간은 여유가 있는 정도로 조금 길이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키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167인데 그래서 허리가 조금 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를 조금 그러니까 몸통은 약간 도안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제가 짧게 뜨긴 했는데 요즘에 고무줄 바지를 좀 많이 입긴 하거든요. 근데 딱 그 고무줄 바지, 이 고무줄 부분 좀 별로 예쁘지 않은데 아무튼 고무줄 부분이 이쯤인데 약간 늘어나서 요 정도까지는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랄까 이렇게 손을 들면 약간은 잘못하면 보일 수 있을 정도. 이게 원래 원작은 조금 더 길게 떴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어갖고 조금 짧게 떠졌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컬러웨이들은 어떤 거를 썼는지는 이제 그 더보기란에 적어 둘게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가까이 보면 보이는데 요 윗부분은 배색이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어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기보다는 이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불규칙 배색이고요. 여기 지금 요 나무 있는 부분부터는 규칙적으로 배색이 돼요. 규칙적으로 배색이 되고, 그리고 요 나무가 끝나고 여기 나무 밑둥이 나오는 그 부분이 삼색 배색이에요. 근데 배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색 배색 부분이 균일하게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요크 부분을 한 두세 번 정도인가 풀기는 했는데 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한 요 정도 뜨고서는 풀렀다 다시 뜨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나무 있는 데까지 다 떴다가
보시면 여기 새가 나오는 부분하고 나무가 나오는 부분에 이제 그 메리아스로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배색이 없이 3단 정도가 여기가 그 메리아스로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안 예쁘게 메리아스를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메리아스 부분을 풀어낸다고, 사실 그때는 이 나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배색이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했더니, 지금 여기서도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데 이 나무 부분이 굉장히 벌어지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 요크에도 나무가 있고요. 요 소매 부분에도 나무가 있거든요. 소매 부분에도 있고, 아까 제가 일어났을 때 보셨겠지만 요 부분에도 지금 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배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그 솜솜뜨개 뉴보름,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세탁하고 나면은 좀 더 표현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슈퍼워시랑은 좀 다르게, 예, 좀 안 좋게 말하면 뭉개지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약간 은은해진달까?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예, 지금 소매도 보시면, 예, 그렇게 여기는 삼배색 부분이 그렇게 막 보기 좋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컬러가 이런 건 거고, 뭔가 잘못 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나무 부분이 그래도 좀 균일하게 배색이 잘 됐죠. 나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도 그렇고 이게 원래 배색하는 게 여기 간격이 넓고 요 초록색이 이제 한 줄씩만 나오면 이 부분도 팽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늘려가면서 했죠. 배색을. 아무튼 이렇게, 예, 예쁘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 고무단은 제가 뜰 때 뒤집어서 떴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뜨기 면, 원래는 안쪽 면으로 바뀌고 여기가 이제 겉뜨기 면인데, 저는 이게 이 고무단을 예쁘게 뜨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여기 떴었던 바늘보다 훨씬 더 작은 바늘로 떴어요. 그러니까 이 바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책에는 여기 고무단 부분은 0.4로 되어 있었고요. 고무단은, 그러니까 이게 도안이 일본 도안이잖아요. 그래서 고무단은 0호가 2.4mm, 그리고서 여기 배색 부분은 4호가 3.3mm였고요. 그리고 요 메리아스 있는 부분은 2호 2.7mm, 이렇게 세 가지 바늘을 원래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건 2.5mm로 떴어요. 2.5mm로 떴는데 한 요만큼을 3.3mm로 뜨니까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 도안을 뜨기 위해서 1화에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니트 바늘을 샀어요. 일본 호수 바늘을 샀는데, 그게 그 바늘 팁이랑 케이블 사이에 그 이음매가 되게 울퉁불퉁하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없이 약간 좀 아무튼 단 차이, 그게 좀 많이 나가지고 요만큼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 요만큼 떴는데 그 플로팅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예, 이렇게 플로팅을 잡아주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뒤 하얀 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영상 초반에 이제 이거를 풀고 다시 뜨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3mm로 바꿔서 떴어요. 3mm로 바꿔서 뜨고, 여기까지는 3mm로 떴죠. 나무 있는 데까지는 3mm로 뜨고,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탑다운으로 바꿨던 거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이렇게 뜬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게 지금 둥근 요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염색실이라서 좀 더 이게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이렇게 선이 보이죠. 그쵸? 선이 보이는 게 이제 제가 그 숏로우를 했던 흔적이고요. 숏로우를 하면서 동시에 소매랑 몸통을 동시에 이제 그 숏로우 하면서 레글런을 만들어 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선 보이죠? 여기 요 라인까지 왔을 때는 이제 원통으로 떴어요. 원통으로 쭉 뜨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었던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에 나무 배색하고, 그리고서는 고무단도 뜨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소매 같은 경우도 이게 라인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소매가 한 요 정도까지가 그 숏롱으를 뜨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또 얘도 원통으로 떴죠. 원통으로 떴는데 3월 18일? 그러니까 아무튼 3월 중순 정도부터 제가 여기 메리아스 부분을 뜨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떠서 완성을 다 한 거는 30일인가에 완성을 다 했고요. 이 몸통 같은 경우는 여기는 2.5mm로 떴어요. 그 게이지, 책에 나오는 게이지가 31.5에 43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을 이제 내기 위해서는 저는 3mm로 했을 때는 택도 없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저한테 조금 편안하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도 한 3mm 정도로 뜨고 싶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도안하고 핏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2.5mm로 여기를 떴어요. 근데 소매 같은 경우는 저는 뜰 때 몸통이랑 같은 사이즈 바늘로 뜨면 소매가 조금 타이트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는 2.5로 뜨고 원래 2.7로 뜰까 하다가, 제가 그 일체형 쇼티가 그 치아오고 밤부로 해서 일체형 쇼티 3mm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뜨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이제 3mm로 떠서, 사실 이쪽이 약간 더 게이지가 좀 넉넉하게 나오긴 했어요. 살짝. 뭐 그래봐야 이제 한 코 정도기는 하지만, 그쵸.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 재봐가지고. 근데 코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코가 확실히 아주 미미하게 약간 더 큰 느낌이기는 해요, 여기가.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핏이 좀 괜찮은가요? 제가 PD에 써놓기로는 여기 고무단 같은 경우는 따로 써놓진 않았네요. 고무단, 위에 고무단만 2.5로 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랑 몸통의 요 고무단은 2.25mm로 떴어요. 2.25mm로 뜨고, 이게 이 소매부분은 3mm로 떴다고 했잖아요. 여기 3mm로 뜨고 배색까지는 3mm로 갔는데, 요 나무 배색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여기는 2.5mm로 아주 잠깐 떴어요. 2.5mm로 잠깐 뜨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2.25mm로 뜨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요 이음 부분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보다 한 단계 정도 잠깐 더 줄여줘서 확 줄어드는 그 느낌이 없게끔, 여기 그 연결 부위가 너무 크게 되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브리고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 폴라 모른이라는 컬러였었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아줄이라는 컬러를 썼고요. 요 나무 부분은 아이비 컬러, 그리고 요 부분은 포시온, 예, 포시온이라는 컬러랑, 이 고무단 부분은 에그플랜트,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무는 솜솜뜨개 뉴보름 버건디 멜란지라는 컬러를 아주 잠깐 사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서는 이게 다 썼을 때 330g 정도 사용을 했고요. 이 몸판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짧게 떠서 약간 덜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왠지 그것까지 다 했으면 한 350에서 360g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거의 한 5cm 정도를 덜 떴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게, 보시면 네, 이 부분이 레글런이 앞부분이 짧고요, 이 뒷부분이 좀 더 길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요크 끝난 부분이 여기가 좀 더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좀 더 내려와 있고, 이 요크 부분이 이 뒤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단 차이가 나거든요. 앞에 판이랑 뒤에 판이랑 단 차이가 나는데, 제 영상을 찍었을 때 설명을 좀 잘못했었는데, 이게 길이를 잴 거면 앞에 판에서부터 밑단까지 길이를 재야 정확히 맞아요. 뒷판에서 재서 제가 좀 짧게 뜬 거였었고요. 앞판하고 뒷판 단 차이가 4cm 정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4cm를 좀 덜 뜬 거죠.
4cm를 좀 더 떴었으면 입을 때 약간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말고 이게 이 요크 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내리면 좀 뭐랄까 되게 팽팽한 느낌? 안 늘어나요. 이게 잘 안 늘어나죠. 그쵸? 여기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데 여기는 요크 배색 부분은 잘 안 늘어나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막 그렇게 플로팅을 막 엄청 땡땡하게 잡진 않았어서 이 정도 늘어나는 거지. 아마도 배색하실 때 조금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 요크 부분을 많이 헐렁하게 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배색을 처음 해보신다라거나 아니면은 배색을 몇 번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 요크 배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배색 해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삼색 배색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더더군다나 어려운 게 여기 나무 부분하고 나무랑 나무 사이의 부분이 한 코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장력을 신경을 써가면서 떠야 되는 거라, 사실 이게 글쎄요, 뭐 수강을 하면서 뜬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혼자서 하시는 거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배색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입다가 보니까 요 부분, 지금 요 윗부분은 살짝 그 배색이 없어요. 배색이 없는 부분이라서 요 윗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 이제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요 윗부분 몇 단, 한 5단 정도는 조금 더 넉넉하게 저기를 하시면, 배색을 좀 더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통 한 넉넉 5에서 66 정도 상의를 입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핏은 이 정도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저보다 사이즈가 약간 더 넉넉한 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바늘을 제가 썼던 것보다는 이제 좀 더 크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저의 장력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러신 건 거고, 저는 약간 원래 헐렁하게 뜨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쫀쫀하게 뜨시는 분들은 좀 더 게이지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그 수평 게이지가 31.5인데 그거보다는 게이지가 좀 더 크게 나오게 뜨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아마도 그 F5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WIP였을 때 영상을 살짝 찍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붙이긴 붙일 것 같은데, 이걸 뜨면서 정말 한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거 다 뜬 다음엔 이제 확실히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서 이제 몸이 약간 정상화 되긴 됐는데, 아무튼 한동안 좀 잠을 잘 때도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제가 4편을 찍고 있으니까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문어발러예요. 한 놈만은 절대로 못 패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정하긴 했지만 데드라인 안에 얘를 다 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렇고 바늘 사이즈가 우선은 작으니까 이제 좀 빨리 떠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물론 있었고, 근데 이게 결코 코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5mm 정도 바늘을 즐겨 쓰시는 분이라면 이게 그렇게 엄청 큰 사이즈는 사실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소매 부분 코수도 110코 약간 넘고요. 요 가슴둘레 같은 경우도 가슴둘레 방향도 300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조금 큰 바늘이어도 한 300에서 400코 정도는 소매 분리 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하긴 근데 너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망언이 되겠죠.
당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바늘 사이즈만 작게 썼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3.5mm, 4mm로 많이 뜨긴 하거든요, 옷을. 근데 그런 것들 떴었던 거에 비하면 막 바늘 코수가 엄청 많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긴 해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여기에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바터머로 떴으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일본식 차트 도안을 볼 줄 아는 분이면 시간을 오래 들여서 천천히 뜨시면 그렇게 어려울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뜨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보름 정도 동안 이 메리아스 부분하고 아래쪽 배색 부분을 다 끝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얘를 뭐 한 1년 정도 생각하시고서는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뭐 이제 근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 너무 어렵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제 생각일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은 또 체감하시기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에클로그는 대단원의 막을 4화에서 저의 에피소드 4화에서 내리게 되네요. 예. 아무튼 뭐랄까 좀 나름 혼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끝을 내서, 근데 아마도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저의 경우이기는 한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3월달 내에 끝내겠다라고 공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 이거 못 끝냈을 것 같긴 해요. 아마 장기 문어발로 남았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무매 부분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무매를 아주 즐기는 편은 아니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거고요. 그래서 저 이거 뜨는 동안에 이제 몸판 뜨는 동안에는 더글로리를 다 봤고요. 그리고 소매 뜨는 동안에는 너는 나의 봄을 다 봤고요. 그러고서도 한 반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냥 정말 오기로 떴던 것 같아요. 예, 오기로 해서 근데 거의 다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다 뜨긴 떴으니까요. 참 되게 기억에 아주 오래오래 남을 옷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확실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긴 하시던데, 바늘이 작을수록 뜰 때는 참 힘들지만 만족감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코가 확실히 더 작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당장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작은 바늘로 또 조만간에 뭔가를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이제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것들을 또 몇 가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나왔었던 것들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잠깐만요. 그 스와치를 몇 개를 떴는데 그거를 좀 들고 와볼게요. 네, 에클로그를 하는 동안에 제가 원래 문어발로여서 워낙에 뭔가 하나 하기 싫으면 또 다른 것들 캐스트온 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들을 둘러보거나 실을 새로 사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뭔가 새로 캐스트온을 하거나 아무튼 막 그러는 편인데, 제가 그 지난번에 오프 모임을 갔다가 벨베티를 봤는데 벨베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벨베티를 뜨려고 이렇게 스와치를 떴는데, 이게 그 진롱울인데요. 진롱울 4겹을 하고, 그리고 글로우 레이스, 반짝거리는 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글로우 레이스를 이번에 한번 에일라 공방에서 이제 그 공구하시고서는 남는 물량을 스토어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매해서 같이 섞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포하비에서 퍼스트 러브라는 이제 그 레이스얀을 샀어요. 예, 요건데 이 레이스얀을 사서 그거까지 섞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스얀 한 가닥, 이게 지금 아이보리 컬러 글로우 레이스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빛 반짝이가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아무튼 이게 되게 은은하더라고요. 섞어서 떠보니까. 얘네 두 개를 섞었고, 이거는 이제 진롱물은 제가 따로 감아서 이제 원래 2합으로 사가지고 따로 감아서 4합으로 지금 섞어서 뜨고 있어요. 그레고리아 파이버의 벨벳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바텀업이 없었어서 제가 이렇게 꼬아뜨기 고무단을 떠보고 있어요. 잘 잡히나요? 꼬아뜨기 고무단을 뜨고 있는데, 확실히 저는 조금 바늘이 굵어지면, 아니면 실이 이제 굵어지면 뜨기에 손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만큼 떴는데, 원래 그도 그렇고 제가 그 함뜨방, 그러니까 저희 함뜨방에다가는 말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에클로그는 도안을 바꿔서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안을 바꾸느라고 이제 좀 머리가 많이 아팠어서 한동안은 그냥 그 도안 있는 그대로를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합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도안을 바꿔서 뜨기 시작한 게 사실 게이지 뜨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초반에. 왜냐면 게이지를 뜨고 있을 시간에 편물을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게이지를 대충만 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도안을 보고서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수랑 단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초반에 콘사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특히나 더 이제 안 맞으니까 좀 쓸데없이 변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콘사로 뜬 건데, 저희 함뜨방에 사니니트라고 그 은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진롱물이 코를 떴을 때 잘 안 뭉개지고 모양이 잘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떴을 때 너무 이제 무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무튼 얘는 요런 밀도로 벨벳티를 뜰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얘를 주로 떴고요. 그 에클로그를 끝내고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아무튼 그동안에 얘를 주로 떴고요. 제가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마페팅 도안인데요. 이제 이거를 제가 가디건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디건을 앞에 이제 터진 상태로 이게 18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뜨고, 목은 원래 얘가 겹단이었었으니까 겹단으로 떴는데 뭔가 조금 디테일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서 그냥 이건 그냥 가려고 하고요. 여기도 이제 고무단도 이렇게 떠가지고 얘를 한번 걸쳐보면, 제가 이거 사이즈를 1번인가 2번 사이즈도 뭘로 떴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 이제 버튼밴드를 달고 소매를 달아야 되는데, 이 버튼밴드에 대한 고민이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다음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가디건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죠, 그쵸? 이게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그 대안이 우선은 여기가 겹단이니까 이쪽도 겹단으로 뜨는 방법 1번, 그런 다음에 2번은 그냥 일반 고무단으로 뜨는 방법, 그리고 3번은 더블 리팅을 하는 방법. 근데 더블 리팅을 하기에는 여기가 지금 고무단이어서 그 고무단 부분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소매를 먼저 뜰까 그 생각도 들고요. 얘는 여러모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대로 약간 묵히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성격이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내려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딱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는 아마도 얘는 다시 잡을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소매를 먼저 뜰까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게 도안이 잘 안 외워져가지고 그냥 도안 계속 보면서 천천히 떠야 되는 거라 아무튼 좀 뜨다가
아무튼 좀 뜨다가 뭔가 좀 진도가 또 나오면 얘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되게 따뜻해서 새벽이나 이럴 때 추울 때는 조끼처럼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걸칠 때도 있는데 참 좀 별로죠 그거는. 아무튼 이거 이 컬러 아닌데 이 컬러로 나오네요. 좀 더 초록초록하고 예쁜 컬러인데 되게 톤 다운된 컬러로 나와서 이래서 제가 바스트샷 말고 바닥샷을 항공샷을 찍는 게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도 진도를 얼마나 그래도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보다 진도는 나갔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들고 와봤어요. 예. 여기까지 얘는 3월 31일에 솜솜뜨개를 다녀왔어요. 저는 기존에 다녀봤었던 실 가게는 바늘이야기랑 리네아 도곡동 매장 뿐이었는데 이제 솜솜뜨개가 세 번째였어요. 콘사가 주로 있었고요. 이제 틈새마다 콘사가 아닌 다른 일반 볼실들도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테이프얀하고 아래쪽에는 여름실, 위에 쪽에는 모헤어. 컬러들이 다 엄청 예쁘죠. 그리고 벽면에는 뜨개랑 관련된 그런 소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 전시대. 손염색 실들 너무 예쁘죠. 네. 매장이 엄청 크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작은 느낌도 아니었어요. 가게 한켠에 이렇게 뜬 옷들도 있었고요. 예, 여러가지 콘사들이 있어서 나중에 기억하려고 사진으로 다 찍어서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여름 실들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찍어서 남겨놨었는데요. 제일 궁금했던 실이 저 코멜리랑 그리고 어프 실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사서 써봐야지 생각하고 있고요. 모헤어 같은 경우도 색감이 너무 개인 취향에 너무 맞아서 모헤어도 한번 사서 써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요거는 여름 실들 찍은 거고요. 젤라비라는 실이고요. 요거는 테이프얀 같은 느낌이어서 떠진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여드렸었던 게 스무디였었고요. 뉴시나몬도 궁금한 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저의 에클로그를 사진을 찍었는데요. 2층도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예약을 해야만 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솜솜뜨개 나들이는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는 인사만 드리고 이번 영상은 또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죠, 그쵸? 거의 이 정도 날씨면 5월 초? 5월 후반에는 아무래도 그냥 반팔만 입어도 괜찮은 정도의 날씨긴 했었으니까 거의 5월 초 정도 날씨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말에 근처에 있는 이제 뭐 대학교나 이런데 부근으로 꽃놀이를 좀 갔다 왔는데 진짜 반팔만 입고 있어도 춥지가 않더라고요. 한낮에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늘 저녁부터는 또 비가 온대요. 뭐 물론 이제 비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비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아무튼 비가 오고 나서는 또 춥다고 하니까 다들 조금 너무 급변하는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뜨방에서 봄봄 언니라고 예쁜 것만 뜨는 요정 같은 포켓걸 언니가 있는데 팅커벨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아무튼 요정 같은 봄 언니가 계시는데 그 언니가 퍼프티를 또 뜨신다고 그래가지고 퍼프티는
니팅 폴리브 도안인데 퍼프티를 뜨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설레면 또 다른 모든 스와치들을 다 치워버리고 퍼프티를 또 캐스트온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만 정착하는 게 힘들까요? 삶이 그렇게 재밌지 않으니까 뜨개로라도 재미를 찾아보려고 나름 노력하느라 그러는 거긴 한데 아무튼 좀 다음에는 좀 더 잘한 거를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캐스트온은 이제 그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근데 과연 그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늘이 없으니까 뭐 그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구독 안 해주신 분들도,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기랑 비염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좀 더 텀이 짧게 영상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뜨개 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